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선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부동산 시장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다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집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라는 프레임인데요. 그러면 유주택자 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악 대결 구도로 형성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정부의 말대로 주택 공급은 충분한 것이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7년 기준 국토부 가구당 주택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서울 보급률은 96.3%, 경기도는 99.5%로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모두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전국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9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2010년 이후 107.8%를 상회하며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미 110%가 넘었고요. 영국 런던은 주택 보급률이 105% 이하로 떨어진 2011년부터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2007년 1월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신년 연설 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한 실패의 사유는 공급 확대 대책 추진에 미흡. 이렇게 참여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공급은 틀어막고 수요는 억제하는 지금 정부와 똑같은 규제를 펼쳤었는데요. 이때에도 정부는 주택 보급률 100%라는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 말 공식적으로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했고요. 2005년에는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주택 보급률은 105.9%. 이렇게 주택수가 가구수를 추월했다, 주택 공급은 더 이상 급하지 않다 라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위주로 펼쳤던 겁니다. 저는 통계는 참조만 하되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듯 과거 통계 자료인 차트를 근거로 투자를 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비록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라 하더라도 이 통계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허점은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1인 가구는 가구수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통계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참여정부 당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이 반대 의견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자 근거였습니다. 2005년 한국의 1000명당 주택수는 279.9호였고 일본 423호, 영국 417호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5년 전 참여정부는 잘못된 통계 자료를 믿고 부동산을 잡으려다 뼈아픈 폭등장을 경험한 뒤 잘못을 인정하며 부랴부랴 공급 확대 대책을 뒤늦게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옛 격언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은 대책이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 이후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는 새로운 주택 보급률 통계 기준을 내놓게 됩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04.2%, 새 기준으로 보정한 2005년 주택 보급률은 98.3%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주택 보급률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제 통계 자료에서 200만에 가까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 기준이 또다시 맞지 않다는 사실 아시나요? 주택수는 가구수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이 주택수에는 모두가 선호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같은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이 부족하다 라고 할 때 주택은 아파트이고, 정부에서 주택은 충분하다 할 때 주택은 포괄적인 범위인 주거용 부동산이니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의 대화가 서로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통이라고 할까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가구 수를 훨씬 더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라는 것은 이미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조정기를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시는 가구당 주택수가 10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겪고 있고, 학군이 좋은 일부 지역은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도 주택 보급률 100% 이상이라도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에 진입하기만 희망하는 잠재적인 수도권 대기 수요와 그리고 가구 수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관광객과 해외 유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 결국 서울이 폭등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경제학 원론에서는 알려줄 법한 기본적인 공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통계는 과거에 일어났던 흔적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통계 기준도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오직 내국인들끼리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오직 자국민들에게 국한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 수요에는 수많은 외국인도 있으니 정부 정책이 계약이 수준의 쇄국 정책이진 않나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거주조차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잡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잡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무능보다는 선택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먼 훗날 이야기인 3기 신도시 건설보다는 경기도 일산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건축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 뺏는 괴상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LH를 통하여 장기 임대하는 착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또는 LH가 임대를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전세시장부터 차근차근 안정화를 시키면서 급한 불부터 껐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산시 주민들과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일산을 특정되게 지칭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산 주민들 분께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또 임대아파트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정부의 선택적 오류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